백종원은 1966년 9월 4일 대한민국 충청남도 예산에서 태어나 튼튼한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 백승탁은 충남도 교육감이었는데 아들에게 큰 기대를 걸었던 엄격한 분이셨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경숙 여사는 항상 그의 꿈을 묵묵히 지지해 주시는 온화한 분이셨습니다. 백종원은 어린 시절부터 압박과 사랑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며 살아왔고 명문 대학을 거쳐 마침내 국내 최고 대학 중 하나인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꽃으로 가득 찬 직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드물게 털어놓은 가장 큰 슬픔은 아마도 1997년에 목재 사업이 실패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아시아 금융위기 IMF가 폭풍처럼 덮쳐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휩쓸어 갔죠. 당시 백종원은 지금처럼 요리 산업에 온 마음을 다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제7포병대 장교로 군 복무를 마친 후 그는 목재 무역 분야에서 훌륭한 경력을 쌓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지성과 큰 야망으로 이 분야에 많은 돈과 노력 그리고 믿음을 쏟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아버지의 그늘에 갇힌 아들이 아니라 스스로 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IMF 위기로 그 꿈은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업이 망하면서 그는 150만 달러라는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는데 당시 누구라도 감당하기 힘든 액수였다. 그는 자신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홍콩에 가서 강둑에 서서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움 때문에가 아니라 덧없는 현실적인 생각 때문에 멈췄습니다. 그는 익사하기에는 너무 뛰어난 수영선수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그가 이야기하는 방식이 유머러스하기는 했지만 깊은 고통을 담고 있었습니다. 돈에 대한 실패감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실패감이기도 했습니다. 그 슬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백종원에게는 그것은 그의 영혼에 깊이 새겨진 상처와도 같았고 혼란스러웠던 그의 시절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가족의 자랑이었고 아버지의 성공 전통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하지만 1997년의 실패로 그는 더 이상 그 신뢰하는 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혼자 앉아 자신의 잘못된 결정을 되돌아보며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시면에서 다시 시작할 힘을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일시적인 길이었던 요리 산업이 그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백종원은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을 겪으면서 새로운 여정의 씨앗을 심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꿈꿔왔던 것 이상의 유산을 창조했습니다. 백종원의 인생은 밝은 페이지와 어두운 장이 섞인 두꺼운 책과 같다. 그는 1997년의 실패 이후 불타는 결심을 안고 요리업계에 복귀했습니다. 1993년 그는 잎사귀의 밥을 싼 쌈밥을 전문으로 하는 첫 번째 식당인 원조 쌈밥집을 열었습니다. 쌈밥은 한국의 인기 있는 음식입니다. 처음엔 그는 그것을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저 군 복무 후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빨리 돈을 버는 방법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목재 산업의 모든 것이 붕괴되자 그는 음식이 단순히 생존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열정과 재능을 쏟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가며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큰 전환점은 새마을 식당의 탄생이었습니다. 새마을 식당은 비빔밥, 구운 고기 등의 요리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전통적이면서도 아늑한 레스토랑 체인점입니다. 새마을 식당은 상업적으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단순하고 맛있고 모든 사람을 위한 음식이라는 백종원의 요리 철학을 담은 선언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를 기반으로 더본 코리아주를 설립했고 현재 이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한국 전역에 1299개가 넘는 매장에서 20여 개의 레스토랑 브랜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스커피, 백스비빔, 한신포차 등의 이름은 전통과 현대가 결합된 상징이 되면서 한국 음식을 일상생활에 더욱 가깝게 다가가게 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국제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미국,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에 지점을 열었고 더본 코리아를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시켰습니다. 각 레스토랑, 각 브랜드는 그가 레시피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맛을 테스트하고 이전의 실패 사례를 통해 거대한 시스템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나날의 결정체입니다. 하지만 길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백종원은 오늘날의 아이콘이 되기까지 많은 폭풍에 직면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흠집 중 하나는 품질과 경영 문제를 겪고 있는 프랜차이즈 체인점인 연돈 볼카츠와 관련된 논란이었습니다. 고객들이 불평하고 언론이 그를 조사하기 시작하자 그의 평판은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소규모 사업체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소규모 상업지역에 프랜차이즈 체인을 확장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을 돕는 게 목적인데 오히려 남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런 비판은 항상 공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괴로워했을 것이다. 아마도 그는 혼자 있는 시간에 개인적인 야망과 사회에 대한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압박감 때문에 조용히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종원을 정말 울린 건 자신의 실패가 아니라 자신이 이를 통해 목격한 이야기들이었다. 백종원의 골목 식당에서는 자신의 조언을 바탕으로 밤샘에서 요리를 완벽하게 만드는 식당 주인들, 빚에 허덕이면서도 작은 꿈을 꿋꿋이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 어느 날 백종원은 한 할머니가 마침내 손님에게 음식을 받아들인 것에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그 눈물은 슬픔 때문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노력에 감동했기 때문에 흘린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에게 있어서 성공이란 단순히 매출이나 레스토랑 매장 수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업적을 통해 빛을 찾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백종원은 오늘날의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 땀과 긴 잠 못 이루는 밤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는 훈련받은 요리사는 아니지만 독학으로 요리법을 익혀 다용도 간장 만드는 법부터 통조림 생선을 매력적인 요리로 만드는 법까지 모든 요리법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과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백종원이 추천하는 집밥, 레시피 52가지, 백종원의 경영 스토리 등의 책을 쓰고 있다. 한국과 전 세계를 여행하며 요리 문화를 배우고 책상에서 사업 전략을 계산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 것 등이 모두 그의 인내심을 증명합니다. 거대한 제국을 운영해야 한다는 압력으로 지칠 때도 있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백종원을 암흑에 빠진 사람에서 결단력과 성공의 상징으로 바꿔놓은 것은 바로 그러한 인내심이었습니다. 백종원의 경력에서 그가 진정한 스타처럼 빛나는 또 다른 분야는 텔레비전이다. 2015년 A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 출연해 곧바로 화제를 모았다. 그는 캐주얼한 스타일, 따뜻한 목소리, 실용적인 요리로 수백만 명의 시청자를 사로잡았습니다. 단 한 번의 출시로 그의 다용도, 간장은 큰 인기를 끌었고 슈퍼마켓에서 다진 돼지고기가 매진되기도 했습니다. 그가 통조림 생선 요리법을 알려주자 통조림 생선 판매가 14배나 폭등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백종원의 톱삼 셰프킹, 백종원의 푸드트럭, 백종원의 골목 식당과 같은 인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고 가장 최근에는 2024년 넷플릭스에서 요리 계급 전쟁을 진행했습니다. 각 프로그램은 그가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는 무대일 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의 음식에 대한 사랑을 전파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2019년에 개설한 그의 유튜브 채널은 그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단 3일 만에 채널 구독자 10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보기 드문 기록입니다. 오늘날 약 50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그의 영상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직접 주방에 들어가도록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요리하는 법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어려운 시절과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이를 통해 백종원은 사업가나 요리사일 뿐만 아니라
많은 청중의 요리 여행의 동반자이자 교사이기도 합니다. 백종원이 늘 바라던 성취는 레스토랑 제국을 건설하거나 TV 스타가 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가장 큰 목표는 한국 요리를 세계에 알리는 것입니다. 서울에 혼자 사는 사람부터 해외에 사는 가족까지 누구나 한국 음식을 요리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유튜브 동영상에는 종종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여러 언어의 자막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그는 전 세계의 시청자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한국 요리가 복잡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몇 가지 간단한 재료만 있으면 누구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요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직업적 야망이 아니라 개인적 사명이기도 했으며 고향 예산과 한국에 보답하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백종원은 지속가능한 요리 생태계 구축에 늘 관심을 두고 있다. 그는 맛있는 만남 프로그램에서 인겨 농산물을 소비하는 방법을 찾아 시장이 변동할 때 농부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태어난 예산 시장을 전통과 현대를 결합하여 젊은 세대에게 인기 있는 명소로 만들었습니다. 오래된 노점은 개조되었고 소박한 요리는 한층 더 발전했으며 모든 것이 그의 흔적을 지녔습니다. 그에게 성공이란 단순히 이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가 과거의 실패로부터 배운 교훈입니다. 백종원의 또 다른 꿈은 더본 코리아를 코스피에 상장하는 것입니다. 그는 2024년 회사 창립 30주년을 맞아 IPO 신규 주식 공모 계획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유통업계의 많은 회사가 상장에 실패한 것을 감안하면 이는 만만치 않은 과제입니다. 하지만 백종원에게 있어서 그것은 그가 요리업계뿐만 아니라 재계에서도 자신의 입지를 확립하는 방법이었.